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보는 중학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학사 일정과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근데 사실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한 순서는 먼저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생활을 여러분 학사 일정을 보면 어떻게 1년이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기록부인데요. 생활기록부는 중학교의 모든 생활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두면 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하게 생활기록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네, 조금 더 그 중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년마다 다른 중학교 평가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네 파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학교는 1학년과 2학년, 3학년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학교 학사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3월 달에 시작이 되죠. 네, 입학식이 3월 2일 날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진단 평가를 하게 돼요. 네, 진단 평가는 주요 과목, 즉 국영수 사과에서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점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게 왜 선생님들은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진단평가 점수가 낮으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보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평가에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일단 네, 중요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1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안내 시간이 있는데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활동으로 자유학년제를 진행합니다라고 하는데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2학년, 3학년이 1회고사를 보는데요. 아까 제가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1학년은 시험 없이 수업 중에 하는 과정평가, 수행평가로만 그 학생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1회고사, 1회고사가 중간고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실시를 하고요. 5월 달에는 뭐 코로나가 아니면 학교 축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5월 달에 좀 행사가 많아요. 일단 5월 달은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등등등 여러 이렇게 행사 주간이 있는데 특히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1일은 전 세계 공통 네,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노동자로 물론 노동자이긴 하지만 노동자의 날에 해당되는 노동자로는 취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는 이날 엽니다. 하지만 근로자, 노동자에 해당되는 그 조리사분들, 이분들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일단 학교 급식을 하지 않아요. 네, 급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때 뭐 소풍을 간다든지, 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은 보통 수업보다는 뭐 체력 평가를 한다든지, 네, 체육대회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6월 말에 2학년, 3학년은 2회고사를 봅니다. 2회고사는 기말고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부모 공개 수업과 학부모 상담 주간이 6월 중순쯤에 보통 배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3월 달에도 학부모 총회를 하긴 해요. 네,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또 담임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한다면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본인의
담당 과목 시간에만 학생들을 만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많이 만난다면 4시간, 적게 만난다면 2시간, 1시간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만약에 하신다면 6월 달에 해주시는 게 좀 더 선생님도 아이를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고 학부모님께서도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학기말 성적표 발송을 하고요.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8월에는 개학을 하고 바로 2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9월 달이 되면 2, 3학년 역시 1회고사 시험을 봅니다. 9월 말쯤에 보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이때 또 학부모 공개 수업과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6월 달에 있는 학부모 공개 수업과 상담 주간에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보완해야 될 과목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여름방학 계획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10월 달에 하는 이 상담을 통해서는 이제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좀 특이한 게 3학년은 시험을 빨리 봐요. 3학년은 기말고사를 11월 중순에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3학년 이때 11월 중순에 보고 그 다음에 2학년은 12월 초에 보통 2회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3학년은 고2 원서 작성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원서 작성 때 그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전형이라는 특별 전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면접을 또 해야 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인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후기고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이스라는 시스템으로 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 없는데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배제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너무 거리가 먼 학교는 배제하고 추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지만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하거나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말 성적표가 발송이 되고요. 이때 종업식 1학년과 2학년은 이제 학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3학년은 졸업식을 하고 학사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비슷하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면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이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몇 반 몇 번이었는지, 담임선생님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결사항이 나와요. 중학교부터는 이 출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출결의 종류, 일단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경우는 4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이 학생이 학교에 늦게 왔어요. 그럼 지각이고요. 학교에 왔는데 정규 끝나는 시간보다 일찍 학교를 나갔어요. 그러면 조퇴. 학교를 아예 하루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석이고요. 특정 시간 1교시는 왔는데 2교시만 병원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럼 2교시만 결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유에 따라서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다 하면 질병으로 처리가 돼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좀 구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질병으로 뭐 예를 결석 처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진료 확인서 같은 거 갖고 오시면 확실하게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뭐 질병의 경우에는 감점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인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미인정은 말 그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유 없이 학교에 늦게 왔다 하면은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미인정 지각이 있으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그 고등학교 갈 때 그 내신 산출 점수에서 감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는 고등학교로 갈 때는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과 관련된 지각조퇴 결석 결과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는 뭐 특별한 사유, 가족 봉양을 위해서 하루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가 되는데 사실 거의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 결석, 인정 결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석한 걸로 처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내가 못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 결석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도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인정에 해당되는 게 현장 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평일에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러면 미리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출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결석의 경우에는 출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근상 받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 경력인데요. 뭐 외부에서 받은 상은 인정이 안 되고 교내 대회만 이 수상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입니다. 뭐 자율 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이제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됐다 하면은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게 자율활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동아리는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 되겠죠. 진로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진로 희망 분야를 이제 적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1년마다 이 학생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봉사활동에는 교내 봉사가 있고 교외 봉사가 있습니다. 교내 봉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요. 교내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뭐 급식 지도를 하는데 도와주었다 하면은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봉사 시간이 부여가 되고요. 교외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내야 돼요. 신청서를 내고 내부 결제를 받아야지만 교회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기관이 있고 또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봉사 시간이 내신 점수로 산출이 돼요. 그래서 뭐 1년에 보통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시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감점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 자체가 아예 내신 산출에서 반영이 되진 않지만 평소에는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교과 학습 발달상 이게 바로 이제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건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와 과목으로 일단 나눠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원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이 원점수는 이제 지필고사, 1회고사, 2회고사 같은 지필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수행평가 성적이 같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 평균은 그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평균에 분포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학생들이 평균보다 이렇게 널리 분포돼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잘하는 아이는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좀 낮은 점수를 받는, 뭐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보통 표준 편차가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성적 통지표 나갈 때도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걸 갖고 자기가 이 사회 과목, 예를 들어서 이 사회 과목에서 몇 등을 했는지 등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성적표에 나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파트 2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A, B, C, D, E로 나가는데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적과 관련된 사항에서 이렇게 점수로 나가는 부분 이외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 과목의 담당 교사가 서술형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점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내용을 써 주는데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적어줄 수 있나요?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학기 활동 사항인데요. 이거는 1학년만 해당이 되겠죠. 1학년 때 기록으로 남는 건데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 주제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이렇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진로 탐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로를 찾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주제 선택은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그 수업을 열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에세이 쓰기, 뭐 다양하게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수업을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한 학기에 4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을 일반적인 수업을 하고요. 그 중에 1시간을 이렇게 주제 선택으로 열어놔요. 그럼 학생들이 예를 들어 나는 시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시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주제 선택 사항에 기록이 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땠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요. 동아리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체육은 이거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는데요. 보통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술과 관련된 활동, 뭐 음악이라든지 음악에서 악기를 다뤄본다든지 아니면 성악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미술, 뭐 디자인 활동을 해본다든지 등등을 이제 체험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 활동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를 1학년 때 하게 되면 이 4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또 4가지 활동을 추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유학기 활동이 너무 많다. 이런 좀 얘기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앞으로는 진로 탐색과 주제 선택만 하고 이 2가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 활동을 좀 축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사항인데요. 독서활동은 학기별로 입력이 되는데 제목과 저자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읽었다 하면은 이런 책을 읽었어요 하고 간단하게 독서 감상문을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서 활동 사항이 없음이라고 떠요. 그러면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기록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이거는 학년별로 담임교사가 1년 동안 이 학생을 봤는데 어땠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좀 학교도 많이 지각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부정적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쓸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함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좋게 잘 써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와 다르게 출결사항 꼼꼼히 챙겨야 하고요. 특히 미인정 결석이 없도록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사항에서 미인정 주의하시면 되고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보고서를 꼭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이렇게 점수로 들어가는데 이걸 토대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등수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특목고를 나는 생각한다 이런 친구들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유학기 사항은 1학년만 해당이 되고 독서 이것도 좀 꼼꼼히 챙겨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독서 활동이 똑같이 기록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하는데 좀 연습해보는 개념으로
꼼꼼히 챙기는 것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네, 학년별로 기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에서는 중학교의 전반적인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